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올해 처음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영광군 법성포구와 한평군 월천포구,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는 보통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가는 5월에서 6월쯤 나오기 시작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2, 3개월 일찍 검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검출된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지난 14일에 채수한 바닷물에서 나왔고 아직 해수의 온도가 낮아 환자 발생 위험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산단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통합안전체계 구축 사업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지나친 우려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여수 산단 통합안전체계 구축 사업. 안전관리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주요 산단 시설물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여수 산단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업 초반부터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축됐던 산단 안전관리 시스템과 전혀 연계성이 없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겁니다. 여수 산단 시설들의 현황 등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물론 안전진단 조치 없는 실정에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협의체 관계자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담은 건의서까지 제출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자칫 전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 주관 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측은 과거에 구축됐던 데이터와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여수시 입주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추진 방향과 내용을 놓고 일부 업체 관계자들과 이견이 있긴 했지만 벌써부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친 우려란 입장입니다. 저희 혼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획할 때부터 이제 기술부장협의회 쪽이랑 쭉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수 산단 통합 안전체계 구축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3억 원. 하얗고라는 오명을 떨쳐내기 위한 핵심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기관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설 명절을 전후해 고강도 공직 감찰을 실시합니다. 광양시는 설을 앞두고 다음 달 6일까지 광양시 산하 전 부서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품 수수와 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집중 공직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 담당관을 총괄로 3개 감찰반을 편성하고 설 명절 전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포스코가 설을 앞두고 선물 반송센터를 운영합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다음 달 1일까지 사업장 내에 선물 반송센터를 설치하고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받아 부득이 돌려주지 못한 선물을 대신 돌려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2003년부터 윤리규범을 지키자는 뜻에서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발송인이 불분명하거나 반송하기 어려운 선물은 외부에 기증하거나 사회공헌 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최근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종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명조끼 착용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지만 어민들은 조끼 착용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통영에서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됐습니다. 3일 뒤 고흥의 한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3일 간격으로 2명이 실종됐고 5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전복과 충돌 등 각종 어선 사고로 숨지거나 실종된 어민은 최근 5년 동안 486명. 해상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어선 사고 때 선원들이 대부분 바다에 빠지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을 경우 생존율을 크게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낚싯배와는 달리 일반 어선에서는 구명조끼 착용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부피가 커 조업을 할 때 불편하고 작업 능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항상 착용하는 어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동작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도 있고 활동적이어야 될 게 아마 아닌 사람 많아요. 비상중에
가까운 데 이리가 비치해놓고 있어요. 언제든지 뭔 일 있으면 느껴보면. 그래서 정부는 부피를 줄여 착용감을 향상시킨 이 팽창식 구명조끼를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이것마저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작업하면서 입을 수 있는 그 제품이 아니에요. 가볍고 따뜻하고 얇은 소재의 안전 기능성 제품 같으라면 왜 어민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정부는 이에 따라 팽창식 조끼보다 착용감이 좋은 점퍼식 구명조끼를 도입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의식을 잃어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확보해서 숨을 쉴 수 있게 그게 보건성이라고 하거든요. 점퍼 형태는 보건성이 없어요. 만들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가격이 너무 올라가요. 400불까지도 올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에서 2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구명조끼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입법안의 취지고요.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사이 구명조끼 착용 없이 목숨을 담보로 한 어민들의 조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항만 재개발 사업 추진이 결정된 광양항 3투기장이 복합 물류단지로 개발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는 2029년까지 광양항 3단계 투기장 개발이 완료되면 미래 신소재와 복합 첨단시설, 복합 물류 제조시설이 들어서는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이를 통해 940만 톤의 신규 물동량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계호 장관이 지역을 방문해 청년 농업인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도 전남의 지속성을 위해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김종수 기자가 이 장관을 만나봤습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특별히 젊은 농업인들과 자리를 마련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대한민국의 현 시대 정신에 걸맞는 농정의 가장 과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니 해도 청년 농업인의 육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농촌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 청년들에게 활동 공간으로 좀 내주는 작업을 하자. 이게 지금 우리 농림부가 하고 있는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순천의 청춘창고가 순천 농협의 농협 창고를 안을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청년들이 들어와서 뭐 커피숍도 하고 뭐 카페도 하고 또 피자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설들을 좀 잘 활용을 한다면 요즘 취업난 때문에 청년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지만 요즘 젊은 창업 농업인들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혹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을까요? 지금 작년부터 매년 1,6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전국적으로 4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농업도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가 선발을 해서 장학금도 주고 또 끝나고 이제 졸업하고 나면 그 일정한 기간 농촌에서 영농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자금 지원, 정책 지원 뭐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여전히 쌀 목표 가격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게 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참 궁금해집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여당인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19만 6천 원을 이제 협상 가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야당하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아직은 제가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일부 좀 인상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거 쌀 목표 가격이었던 18만 8천 원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목표 가격 설정과 변동 지급금 지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저희들의 정책의 중점을 쌀값이 안정적으로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 농민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촌에 농사를 짓겠다고 달려온 젊은이들이 15,000명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60대 이상까지를 포함하면 6만 3천 명이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이 열심히 또 영농에 참여를 하시고 또 생산을 하시면 저희들로서는 그분들의 소득을,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물 야적장 조성공사장에서 불법 골지업이 공공연히 이루어지는데도 진도군이 제지에 미적거린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도군이 광산 복구에도 문제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령토를 채굴했던 진도의 한 폐 광산입니다. 산비탈이 가파르게 깎여있고 광산터 한가운데는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겨났습니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재해와 환경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광물 야적장을 조성한다면서 실제로는 골재를 불법으로 생산해 반출했던 그 업체가 운영했던 광산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0월까지 복구 공사를 마쳐야 하지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진도군은 행정 대집행을 통해 복구하기로 하고 보증보험으로부터 복구 예치금 3억 4천여만 원을 받고도 어찌된 일인지 방침을 번복했습니다. 문제의 업체 측에 복구 공사를 다시 맡긴 것. 그런데 이 또한 부실 시공이란 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단됐는데 진도군은 행정 대집행을 하지 않고 또다시 그 업체를 통해 복구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까지 해줄 이유는 없죠. 본인들이 책임지고 그래서 집행을 해버리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저희가 바로 행정 대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수허가자 입장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 기회를 한 거 저 드렸던 거죠.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는 골재 생산과 광산 복구에까지 특혜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진도군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율촌면 덕산마을 주민 1동 16만 원, 순천시 해룡면 용전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여수시 돌산읍 인포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순천시 도사동 호현, 통천, 신산마을 주민 1동 15만 원, 여수시 돌산읍 인포마을 노인회 10만 원, 여수시 여서동 현대건설 아파트 주민 1동 20만 원, 현대산업아파트 29, 30통 주민 1동 20만 원, 통장협의회 1동 20만 원, 금호아파트 주민 1동 20만 원, 경남 2단지 아파트 통장 1동 12만 원, 여수시 여서동 새마을 지도자 유종률 10만 원, 현대산업 3차 아파트 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경남아파트 12, 13통장 10만 원, 7통 주민 1동 8만 원, 6통 주민 1동 6만 원, 여수시 여서동 8통 반장 1동 6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권역별 아열대 과수단지가 전남 5곳에 조성됩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은 시군 공모를 통해 올해 고흥, 진도의 애플망고, 순천의 농촌체험 관광형 열대과수, 그리고 한평의 레드향, 화순의 패션 프루트 단지를 각각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오는 2080년까지 한반도 경지 면적의 62.3%가 아열대 기후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 아열대 작목 재배 면적은 82.5헥타르에 달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처음으로 영호남 시도지사가 상생 발전을 공동 결의했습니다. 어제 전남과 광주, 부산, 대구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관광이나 인적, 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이 신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는 등 9개 항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올해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 스포츠 대회인 만큼 입장권 구매와 경기 관람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시재생사업과 근대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어제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 모두 발언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고발도 접수되어 있는 만큼 잘못이 확인되면 법대로 대처하겠고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일이 없도록 투기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현재 서울 마포구의 경우는 77, 경기도 부천은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고 있고요. 충북 남부지방과 전북 장수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대에는 대기 정체까지 더해지면서 농도가 더욱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늦은 오후에 바람이 불면서 수도권 지방부터 차츰 해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7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6도, 광주는 11도 선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전국 하늘에는 연무와 방무로 인해서 뽀얀 모습이고요. 가시거리도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고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